오늘 3월 19일인데 제 생일은 2월 19일이고 이 늦은 생일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오늘도 저기에서 설거지를 하는 은석띠, 같이 오늘 출근한 달봉띠. 우와, 이거 단면봐. 너무 맛있겠다. 오늘 생일 때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3월 25일이고) 지금 25주 6일차입니다. 내일 26주 돼요. 밥 먹고 먹는 사과. 요즘 사과가 금사과잖아요. 금사과. 금사과를 노리는 하이에나. 먹고 싶어가지고. 너 근데 되게 많이 먹었어, 알아? 내가 한 개 먹을 때마다 계속 주잖아. 저러니까 밥은 안 먹고. 보세요. 이 한 칸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오빠가 집 청소하다가 베란다에 잠깐 이걸 내놨는데 한 칸 떨어져서 사라졌어요. 제가 보증보험 이행 청구한 지 지금 3달이 넘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한 통이 없어. 어쨌든 근데 연락을 했어요. 거기 허그에다가. 근데 좀 밀려가지고 이번 주에 연락이 올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에 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집에 3월까지 있을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고요. 정말 늦어도 2월 안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3월이 다 가서 이제 다음 주면 4월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못 갔네요. 근데 이번 주에 연락 온다고 했는데 뭐 그 연락이 승인이 난다 뭐 이런 연락인지 그냥 담당자가 연락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세대출 연장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진짜 그냥 넉넉하게 6개월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6개월이 지금 다 돼가지고 다시 한번 연장 신청을 한 상태고요. 아니 제가 이번에 괌 갔다 온 영상 편집해가지고 편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이게 살이 찐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집에 체중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잰 적이 없어요. 그 고무줄이 아니고 항상 거의 비슷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많이 먹을 때 좀 쪘겠지 하면 한 1, 2kg 찌고 또 빠졌겠지 하면 또 1, 2kg 빠지고 요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점점 막 거울도 잘 안 보고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이 영상도 잘 안 찍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잘 안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냥 목소리만 나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데 괌 영상을 보는데 좀 많이 쪘는데 이랬는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체중계를 산 거예요. 저 다이소에 가가지고 안 되겠다.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 좀 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저 사서 딱 올라갔는데 오마이갓.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오빠랑 살면서 한 4kg에서 5kg 정도 찐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임신을 하니까 한 또 8kg가 찐 거죠. 거의 한 13kg가 찐 거예요. 저 진짜 이렇게 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낯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마음 놓고 먹었나? 원래 20주가 지나면 몸무게가 많이 찔 수 있다고 다들 좀 조심하라고 하긴 했었는데 와, 이번에
제 다른 채널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일하는 채널. 거기에 영상을 임신하고 나서는 안 찍었다가 이번에 한번 찍어서 올려야 될 게 있어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뭐야? 카메라 위치가 이상한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 그 전에 찍은 영상이랑 비교하는데 완전 다른 사람인 거야. 짠. 치킨과 피자. 이거 전 부쳐 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가 치킨이랑 피자가 땡겨가지고 노선을 틀었어요. 여기 새로 시켜본 동네 피자집인데 약간 동네 피자 스멜 나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요거는 옛날 치킨 좋아하는 거. 우리 은석이는 혼자 맥ger리 먹고 나는 제르소다 먹고. 짠! 고생했다 오늘도. 짠! 여기 어디지? 현대백화점 킨텍스점인가? 거기에 왔습니다. 오늘 보증이행 승인이 나가지고 집을 좀 다시 보고 왔고, 저번에는 마음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로 갈지 다른 데로 갈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가전도 좀 봐야 돼서 옆에 LG랑 삼성이랑 하이마트랑 이렇게 모여있는 가전 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대략적으로 견적을 이렇게 내보고 백화점 견적도 내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견적이랑 혜택들을 비교해 본 다음에 정할 것 같아요. 아직 집도 안 정했는데 가전부터 보러 다니고 있어요. 샤오롱바오랑 하가우 완탕면. 아까 거기 백화점에서 밥을 먹고 위에 삼성이랑 그 LG 가가지고 견적을 한번 뽑아보고 그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어우 진짜 힘드네. 오늘 그냥 일을 좀 하고 일찍 집에 와서 쉬다가 있어야겠다. 내일 또 일을 또 나가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게 원래 이번 주에 그 보증보험 거기서 연락을 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월화수목 금이 이번 주잖아요. 근데 다 포기했지 이제 뭐 그냥 금요일쯤에 오겠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 가입해놓은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의 그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 카페에서 저보다 늦게 신청하신 분이 같은 지사였거든요. 같은 지사에 저보다 늦게 신청하신 분이 승인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로는 전화를 해보니 뭐 1월달 거를 심사 중이다. 막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래가지고 전화를 해봤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 바꿔주세요. 막 이러면은 안 바꿔주세요. 바꿔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전달만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끊어야 되는데 전달 드리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한 3, 4일 뒤에 빠르면 연락이 오고요. 안 오면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제 담당자 이름을 고객센터에서 알려줬거든요. 그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를 찾아가지고 그 부서장님인가? 뭐 그분은 전화를 해서 그분을 바꿔달라 이랬더니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게 언제쯤인지 알 수 있냐? 그리고 지금 어디 며칠까지 심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오늘이나 내일 중에 심사가 완료될 것 같은데 이제 그분도 제 담당자긴 하지만 그분이 제 걸 심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팀원들이 제 거 이제 그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연락을 바로 드리겠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게 이제 오늘 오전이었어요. 한 10시 반쯤? 근데 금방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 11시쯤에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문자를 못 받았냐는 거예요. 어저께 승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카톡을 못 받으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받은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받은 거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승인 났다는 그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리겠다 이래가지고 무슨 알겠다 이러고 끊었죠. 근데 그러고서 뭐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결국에 승인이 났다는 걸. 그게 이제 어제 났는데 저는 오늘 알았던 거죠. 제가 전화 안 해봤으면 이번 주까지 계속 몰랐던 거네요. 막 이러고 하여튼 뭐 그랬는데 어쨌든 승인이 났고 다행히 보정 신청이나 뭐 이런 게 없었고 지금 제가 23년 12월 15일에 이행 청구 신청을 했고요. 3월 27일, 네. 24년 3월 27일이 되겠습니다. 3달하고 2주 좀 안 돼서 3달 반 정도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달 안에 이제 명도일을 정해가지고, 명도일을 정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3달 안에 나가면 된다, 이랬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결정을 해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가전도 사야 되고, 가구도 사야 되고, 출산 준비도 해야 되고, 가게 운영도 해야 되고, 약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제일 먼저는 집을 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을 구하고, 제가 어떻게 이사를 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드디어 이행 청구 승인이었다는 거. 짠,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요. 오늘은 임당 검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병원에 왔습니다. 자기 핸드폰. 시약 엄청 달아. 그냥 설탕물 같아, 설탕물. 어딨어? 한 번에 통과를 못하면 저 약을 대검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3번인가 4번을 먹어야 돼.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대. 임당검사 전에 이제 초음파. 오늘 얼굴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예쁠 것 같아? 좀 배고파서 지금. 짠. 입체 초음파가 다 왔습니다. 딸기의 얼굴. 화가 많이 났나봐요. 오빠랑 학원이 똑같은데. 짠, 집으로 왔습니다. 항상 병원에 갔다가 오면 그 마무리 영상을 집에 와서 다시 키는 것 같네요. 이번에 입체 초음파 보고 그 당 검사까지 하고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태아 뇌실 크기가 조금 크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쪽이. 근데 저번 검진 때도 한쪽이 조금 큰데 아직까지 정상 범위이기도 하고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자 이러셨는데, 이번에 갔더니 저번에 9mm였는데 이번에 11mm? 12mm로 늘었더라고요. 근데 보통 12mm까지 정상으로 본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더 늘어나지만 않으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큰 병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뭐 딱히 추천을 해줄 수는 없고, 태아 뇌 쪽은 이렇게 뭐 유명한 병원이나 선생님이 따로 안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없고,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검사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제 병원을 다른 데를 가가지고 알아봐야겠네라고 했는데, 이 뭔가 약간 뭐 어느 병원에 가봐라 혹은 뭐 일산에 있는 병원은 가지 말고 우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래요. 큰 병원으로. 근데 지금 병원 파업 사태도 있고 예약하기도 너무 어렵고, 뭐라고 하셨냐면, 간다고 또 뭐 해결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갔는데 다른 전공의가 보거나 그 뇌 쪽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뭐 쓸모없는 짓일 수도 있다. 뭐 이거는 운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결국에는 너가 알아서 찾아봐라. 뭐 이런 거였어요. 뭐 나는 소견서만 써줄 테니 이 소견서를 가지고 어떤 병원을 찾아서 가는지는 너의 몫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들을 이제 뭐 추려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뭐 아산병원도 전화하고 서울대병원도 전화하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지금 의료 파업 때문에 그 예약이 좀 힘들 뿐더러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규를 받아주지를 거의 않는 병원도 있고, 신규가 되더라도 한 2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3달 뒤에 출산인데 2달을 기다려서 그 진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일산에 있는 병원을 가지 말아라고 말은 했는데, 우선 큰 병원들이 다 예약이 좀 어려워서 우선 일산 차병원으로 예약을 한번 했고요. 이후에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이렇게 저랑 비슷한 경우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 뱃속에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여기서 더 커지지만 않기를 바랄 뿐이고, 그리고 이게 주스마다 검사를 하면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해가지고, 줄어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어딘가 막혀 있거나 문제가 생겨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그쪽에서는 하신 거고, 저는 이제 계속 뭔가 이벤트가 생기니까, 그럴 거면 그냥 일산 차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거기는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으니까 만약에 출산을 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더라도 바로 처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냥 조금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가장 빠른 날짜로 예약을 내일로 했고, 이슈들이 계속 생기네요, 이렇게. 별거 아니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제는 보증보험 이행 청구 돼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또 병원 갔다 와가지고 또 이런 이벤트가 또 생겼네요. 일일비를 맨날 하고 있어요. 오늘 브리핑 끝.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너무 별로라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달봉 아프지 마. 알다. 아프지 마. 나만 쳐다보지. 짠. 다음 날입니다. 병원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원래 그 전에 대출 연장을 6개월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 6개월이 이제 끝났고 한 번 더 연장을 해야 되는데 한 달만 연장을 더 해놨거든요. 마무리되는 때까지 오늘로부터 한 달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달 반 안에 이사를 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지금부터 한 달 반 뒤면은 이제 5월 말이기 때문에 제가 출산이 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이라 그때 이후로는 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뭐 병원에 갔다가 집을 또 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어저께 밤에 달봉이가 발작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봉이가 18살이잖아요. 발작을 처음 시작한 건 한 6개월 정도 전부터였는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주기가 좀 잦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또 괜찮아지고 막 이랬는데, 강아지 노견의 대부분 발작 원인이 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달봉이가 나이도 꽤 있고 지금 18살이면 한 3, 4년 전에 스케일링을 했을 때 병원에서 이제 강아지들 스케일링 할 때 전신 마취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신 마취는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거다. 그 이후로는 나이가 있어서 못할 거다라고 했는데, 발작의 원인이 뇌에 있는데 그 뇌를 검사하려면 MRI를 찍어야 돼요. 근데 그 MRI는 전신 마취를 해야지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이에 MRI를 찍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을 해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마취를 하고 하는 게 그 나이 강아지한테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저도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고 그 생각은 계속 했거든요. 만약에 혹시라도 달봉이가 나중에 아프게 되면 억지로, 그러니까 내가 달봉이를 떠나보내기가 싫어서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려는 치료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는데 그게 이제 요즘이 된 것 같아요. 발작 주기도 짧아졌고 길이도 길어졌고, 보통 강아지들마다 발작 증세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달봉이 같은 경우에는 발작을 할 때 대소변, 그러니까 소변은 아니고 대변 조절을 못하고 허공에서 이제 그 자전거 타기를 하던가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중간에 좀 이렇게 막 비명? 이상한 소리도 많이 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보통 강아지들은 좀 힘이 없어서 축 처져 있는데 얘는 계속 돌아요. 그 거실을 계속 도는데 방향 감각이 좀 없어요. 계속 그래서 부딪히고, 근데 막 돌고 막 기운도 엄청 넘치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 기운이 다 빠지면 밥 먹고 자고 약간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발작은 한 10분에서 15분 이렇게 하는데 돌아오기까지는 거의 한 반나절 정도 걸리는 것 같은?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오늘 병원을 가야 되기도 하고 달봉이도 저렇고 집도 봐야 되고 막 되게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러 가야죠.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너무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들을 준비하고 빨리 병원에 가려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비가 오네. 이곳은 꾸리꾸리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말해봐. 이곳은 왜 이렇게 한숨을 쉬시나요? 고민 중이에요. 무슨 고민을 하시나요? 집이요? 집. 일단 병원도 갔다 왔고 집도 봤고 일도 했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서는 그 첫 번째 병원이랑 좀 다르게 1.4mm까지가 아니면은 괜찮다. 양쪽 뇌실이 다 큰 게 아니고 한쪽만 크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돼 보이진 않고 손해도 정상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아봤자 당장 뭐 치료를 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대요. 그래서 태어나 봐야 이제 뭔가 할 수 있고 MRI도 한번 찍어봐야 되고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알겠다고 했고 병원은 이제 그쪽으로 옮기기로 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보러 바로 갔는데요. 전셋집을 보고 매매하고 싶은 집도 봤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에다가 이제 여기다 가계약금을 걸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집이 뭔가 복잡하게 막 엮여 있어. 여기 부동산 저기 부동산 막 되게 메리트 있었거든요. 가격도 되게 싸고 막 조건도 좋고. 그러니까 막 올려놓은 지 막 이틀 만에 막 3-4명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꼬인 거예요. 그래서 날라갔어요. 그 집은. 저는 거의 4위였어요. 4위. 1, 2위끼리 싸우다가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날라갔고 2순위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해서 지금 조율 중인 상태인데 이게 정해지면 이제 가정가구를 속속속 고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안 정해지면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월요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의 막 그 첫 번째 마음에 들었던 집이 막 우리 집이었거든. 막 거기에 있었던 옵션 막 다 고려해서 어떤 가전 살지 막 어떤 가구 살지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는데 지금 날라가서 지금 표정이 안 좋아. 이미 그 집은 우리 게 아닌데 지금 우리 집을 날린 것 같은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화가 안 돼요. 오빠 그럼 두 번째 집 뭐 할까 이랬는데 지금 아직 거기 1순위 집에서 못 빠져나온 상태여가지고 저녁은 배토리. 오늘 빠그라진 계약 때문에 다른 집을 보려고 내일 또 파주를 갑니다. 집이 해결돼야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말 4월 말에 이사 가는 걸 목표로 움직이겠습니다요.